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자들만 모인다는 한국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환영회 현장. 교수진 또한 전직 판검사는 물론 대법관 출신까지 있는 명문 중의 명문인데요. 제 모교인 한국대 로스쿨에 내는 발전 기금은 잠시나마 법을 불신했던 제 의심에 대한 사죄입니다. 여러 학생들 사이로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가 있었으니 또네? OT 때도 둘 사이에 앉았었는데? 그녀는 바로 고인정, 아니 전예슬이었고, 미안. 내 옆이 좀 피곤해. 화려한 외모만큼 인기도 많았죠. 오빠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요. 로스쿨답게 예슬을 포함한 모두는 수제 소리를 듣던 똘똘이들이었지만 쩐다. 나 서지호보다 잘한 거 싫어? 네가 내 점수를 어떻게 알아? 이 안에서도 천재와 범죄는 나눠지는 법. 화이팅. 형봐 봤어요?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치열한 곳이었음에도 예슬은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다정다감한 학생이었는데요. 헐 누나.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지. 성적에 예민한 친구들이 크게 다투지 않도록 하기도 했죠. 예슬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이 몇몇 있었는데 바로 학사경고 위기인 흑수저 강소레이. 강솔 A+. 애초에 네가 B라는 게 말이 안 됐어. 비켜요. 그래야지. 법조인 집안의 금수저 천재 강솔 B. 맞다. 판사 집안. 나도 이런 집안에서 금수저 한번 물고 태어나보고 싶다. 금두꺼비 물고 태어났잖아요. 인권 변호사를 목표로 하는 민복기. 이런 황금 법수저랑 같냐? 계산이 빠른 기회주의자 조혜범. 정대현 교수님 시험 적고 있어? 자리 없을걸? 정 교수님 수업 좀 선배 누구더라? 강한 승부욕과 냉철한 머리를 가진 서지호. 혹시 기출과 할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대현 교수님 학부 시험 기출. 공부할 사람 스터디룸으로. 대학생 때 이미 사시 2차를 패스했던 경찰대 출신 원칙주의자 꽈탑 한준이었죠. 검사 측 증인신문 계속하세요. 어느새 동기들과 친해진 예슬은 교수들 앞에서 수업의 일환인 모의 재판에 참여하게 됐고 동문이긴 한데 저 친구가 치대를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죠. 각자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승부가 갈리자 30분 휴정합시다. 담당 교수 서병주가 휴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쉬는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병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탁합니다, 경위님. 네, 판사님. 법원 경위를 맡은 예슬이 병주를 찾으러 가게 되지요. 교수님. 그런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병주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도착한 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예슬부터 신문하는데요. 어제 꿈에 죽은 서 교수님 모습 그대로 나온 거 있죠? 뒤이어 밝혀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사무실이랑 차 안에서 발견했다는데? 그건 바로 병주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이었지요. 서병주 교수님 모의 재판 수업 양크라테스가 대신한다는데. 바로 다음날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싫다고 했습니다. 양정훈 교수가 서병주 교수의 수업을 대신하는 중 죽을 작정이었다면 형사들이 난입하고 주목. 서병주 교수님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나오셨습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죽은 서병주 교수의 방에서 발견한 족적들을 확인하더니 여성 하일 235. 저요. 제가 최초 발견자니까 당연히 있죠. 저도 의심받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부검 결과 서병주 교수의 사인은 약물 과다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며 약물은 입니다. 설탕과 섞어 조제한 군요. 누군가가 치사량의 탄 커피를 서병주 교수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증거를 보여주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협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박을 하러 오셨네요. 협박이 아니라 왜 협박인지 말해볼 사람.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죄가 성립됩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 수업을 방해한다며 그들을 쫓아내죠. 나가주시죠. 양 교수님,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지금 소설을 쓰고 소설은 피고인이 썼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진술만. 쫓겨난 형사들이 다시 들이닥치더니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양종훈을 당신을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령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는데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공포의 얌크라테스라 불린다지. 전직 검사 출신 양종훈.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검사님이요. 지금은 여기 로스쿨 교수 양종훈 교수님. 일명 양크라테스라 불리는 그는 양종훈이다. 형법을 가르치. 악법도 법이다를 외쳤던 소크라테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교수로서 훌륭한 법조인은 못 만들어내더라도 양아치 법조인은 단 한 마리도 안 만들겠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올바른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힘썼던 교수였습니다. 똥머리 학생. 깐깐한 성격 탓에 비록 학생들 사이에선 깊이 1호 교수였지만 울고준 줄 알았던 그가 체포됐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겐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하지만 극티들이 모인 로스쿨답게 교내에 뒤숭숭한 일을 뒤로하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기말 시험 준비에 들어간 예슬과 동기들. 진짜 아무 일도 없다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서 교수님한테 끔찍한 일 있었던 거 맞아? 그런데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그새 종훈이 뛰어난 언변으로 구속을 피하면서 다시 수업에 복귀했고, 대학생 김철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갔고 하필 선글라스를 낀 예슬이 수업에 지각했는데요. 거기 선글라스 낀 학생. 죄송합니다. 눈에 다래끼가 나서. 대법원 판결은? 죄송합니다. 정대현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줄 알고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너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네. 나가도록. 교수님. 과제 안 한 사람들 알아서 나가지. 때때로 예슬은 친하게 지내는 강소레이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을 했는데요. 야, 괜찮아? 괜찮아요. 샤워하고 있다고 좀 해줄래? 전예슬 씨 휴대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슬이 지금 샤워할... 오빠. 어떤 날엔 몸에 알 수 없는 상처도 나 있었죠. 야, 지금 얘기하잖아. 사실 이 모든 건 남자친구 고영창 때문이었는데 오빠랑 얘기 안 끝났잖아. 나중에 얘기하죠. 뭐냐 저 새끼는? 스터디 오빠야, 그만. 나 말고 오빠라고 부른 놈이 또 있었어? 차기 대권주자 국회의원 고영수의 외아들인 영창은 가. 잘 가서 얘기. 오늘은 들어가자. 꼴이 말이 아니야. 왜 남의 여자 거를 너님이 챙기세요? 예슬과 사귀며 예슬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무음으로 하죠. 영창에게 시달리던 예슬은 그의 연락을 피했지만 그럴 때마다 학교까지 찾아와 예슬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예슬아. 영창에게 시달렸던 예슬이 기숙사에 혼자 있기 싫다며 강소레이와 비의 방으로 찾아갔는데요. 나 여기 재워주면 안 돼요? 여기서? 혼자 자기 싫어서. 그래. 늦은 밤에도 영창의 집착은 계속됐고, 공부를 마무리한 강소레이가 잘 것을 뺏겨서 대신 예슬의 방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렇게 강소레이가 잠에 드는데 다음 순간 예슬의 방에 영창이 전화를 왜 안 받아? 직접 찾아옵니다. 오빠 걱정했잖아. 또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놀란 영창이 달아나지만 이내 준이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얘가 왜 네 방에 있냐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야, 놀란 건 나야.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이곳에 영창이 침입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줬어요. 계속 몰래 드나든 거야? 룸메 휴학하고 혼자 있으니까 잘 때 무섭다잖아. 예슬이 자신의 사생증을 영창에게 줬기 때문이었고, 신고할게. 오빠. 내가 오빠라고 하지 말랬을 텐데. 영창은 폭력으로 예슬을 조정하려 하는데요.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모르네. 야, 잠깐. 강소 레이가 신고하려는 준이를 막아서는데 남친 몰래 들어오게 해서 잠까지 잔 거 발각되면 기숙사 퇴출이야. 어쩔 수 없지. 그게 원칙이잖아. 내가 찾아올 줄 몰랐어? 미안. 그 사이 영창은 자신을 피하는 예슬을 다그치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밤마다 드나들면 나 기숙사에서 쫓겨나. 쫓겨나. 나랑 같이 살자니까? 오빠. 그때 내놔요, 사생증. 합의를 본 두 사람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하고 진짜 고마워요, 언니. 가자. 그냥 가면 안 되지. 대신 나선 준이가 써. 협박을 곁들여서 다신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지요. 여자 기숙사나 침입한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떠들면 너보다 네 아버지가 실검일이 장식할 텐데. 새끼가 이씨. 미안해, 언니. 강소 레이는 영창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예슬을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예슬은 애써 괜찮은 척 하는데요. 아 이건 완전 강제동원령 아니야. 헌법 수업 대신 특강을 들으라니. 고영수 의원이 그렇게 대단해? 얼마 후 영창의 아버지 고영수 의원의 특강날이 찾아오고 영창이 청강을 위해 로스쿨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들어가. 예슬은 결혼까지 약속한 영창에게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듯한데 저 새끼는 로스쿨생도 하는데 여기는 왜 온 거야? 여기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란다. 예? 반갑습니다. 과거 고영수는 심신미약 조항을 범죄자가 악용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 대중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대권주자로 올라선 것이었는데 입법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만호법 발의 본인 생각이었습니까? 그럼요. 제가 듣기론 그 당시 한국대 학생이 의원님을 찾아가 제안한 걸 덥석 물어드신 걸로. 하지만 양종우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형수를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요. 로스쿨 살인마로 심적 충격이 크신 건 알겠는데 법정에 익숙해 괜찮습니다. 정말 충격은 여기 형법 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이 강제 동원대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강제 동원이라니요? 이에 영창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날뛰는데 지금 참으란 말이 나와? 우리 교수님이잖아. 네 교수님이겠지. 오빠도 내년에 들어올 거잖아. 오빠는 나보다 실력 좋으니까. 그러니까 씨! 너도 붙는데 나는 왜 못 붙냐고. 영창이 예슬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자 너까지 나 무시하면 안 되지. 이게 미쳤나 진짜. 참교육을 시전하는 강소레이. 야, 네가 뭔데 남의 애정사에 오지랖이야. 그런데 네 궁뎅이 관리나 잘해. 본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영창을 의심스러워하는 강소레이. 저 새끼가 나 궁뎅이 아픈 걸 어떻게 알죠? 나 분명히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무슨 일인데? 즉시 강소레이가 예슬의 방에 찾아가더니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몰카였죠. 네 일거수일투족이 도찰되는 거 몰랐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예슬은 네, 도착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영창을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없었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런데 검사가 말한 목격자가 나라니. 고민이 깊은 예슬에게 영창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네가 미처 말을 못했던 거야. 그건 바로 최근 아버지에게 큰 모욕을 줬던 종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곧 있을 재판에서 종훈이 병주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거짓으로 증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본 거라고. 미쳤어. 예슬은 이 파렴치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몰카도 그렇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보호자로서 네 방에 CCTV 설치해 놓은 거잖아. 너 사랑하니까. 영창은 달콤한 말로 능숙하게 예슬을 꼬드겼고 결혼하자. 내년에 오빠 로스쿨 붙으면 바로. 그러려면 양종은 그 새끼 꼭 죄값 치르게 해야 해. 그럼에도 설득되지 않자 예슬아,
또다시 폭력으로 예슬을 협박하기 시작했죠. 법 꽤나 안다고 법망 빠져나가려는 교활한 살인마 새끼한테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야. 기숙사로 돌아온 예슬이 충격에 쓰러지는데 뭐야? 왜 그래? 괜찮아? 어디에도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예슬은 외롭기만 합니다. 그때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 준이가 받아두었던 영창의 각서를 예슬에게 넘겨주고 만약 또다시 예슬을 폭행할 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영창이 직접 작성했죠. 예슬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때 영창이 예슬의 몰카 동영상을 보내오고 기억해. 낮보다 길었던 우리의 밤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슬은 사랑해. 내년에 학교 꼭 같이 다니자. 영창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생각입니다. 심지어 영창이 작성했던 각서도 찢어버리는데요.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이번 공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잘할 수 있어. 얼마 후 예슬이 증언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네가 오늘 잘만 하면 너만 합격한 거 너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때 준이가 나타나서 종훈에 대해 증언하려는 예슬을 묵묵히 응원해주고 잘해. 걱정 마. 오늘부로 네 삼촌 죽인 살인마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 나 화장실 좀. 네가 각서 찢어 밝힌 거 이 친구가 알아? 알지. 그러라고 준 거니까. 준이로 인해 다시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예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재판 시작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이러나 중 강소 레이가 예슬을 막아야 한다며 민법 교수 은숙을 설득하는데요. 예슬이 본인이 선택한 거야. 양 교수는 그 선택을 존중한 거고. 예슬이 때문에 양 교수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 지금껏 양 교수님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슬이가 봤다니까 예슬이 말이 맞는 게 아닐까. 강소 레이는 예슬을 비난하긴커녕 오히려 종훈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양종훈의 공판. 제가 너무 떨려서요. 청심환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종훈은 위증임을 알면서도 제자 예슬이 증언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눈 마주치면 피차 불편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검사 진영우가 예슬을 신문하는데요.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커피에 마약을 넣는 걸 봤습니까? 그리고 예슬은 네. 영창이 미리 연습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종훈이 입막음하려고 협박까지 했다 말하는데 넌 아무것도 못 본 거다. 무덤까지 입 다물고 가지 않으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딱 이거야. 눈물까지 흘리진 말고.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예슬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변호인 측 반드시 문하세요. 진정하시고요. 잠시만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발요.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예슬은 나 못하겠어. 법을 공부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방금까지 했던 진술을 모두 번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거기 정숙하세요. 증인은 지금 피고인의 후환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두려운 건 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몰카에 찍힌 동영상이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양종훈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지요. 교수님이 커피에 탄 게 마약인지 설탕인지 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번복했으나 위증이라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예슬은 법조인 지망생으로서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뻔했고 예슬아, 예슬이 여기 있어? 언니, 나 이제 어떡해요? 심지어 로스쿨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을지도 몰랐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예슬의 사정을 잘 아는 강소레이는 옳은 선택을 했던 예슬에게 진심 어린 위안을 줍니다. 아, 휴대폰 꺼놔. 사실 예슬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종훈 때문이었는데 내 재판에 관심이 많은가 보고. 공판 시작 전 종훈은 영창과 우연히 마주쳤고 한 번만 더 너 때문에 내 제자가 선글라스 끼고 내 수업에 들어오면
그때 네가 평생 선글라스 신세를 지게 될 거야. 예슬이 위증할 게 뻔한 상황에서조차 정우는 제자인 예슬을 위하고 있었죠. 그때 영창의 연락을 받게 된 예슬. 영창은 이를 그르친 예슬을 괴롭히더니 구구란 말 안 들려? 이러지 마. 예슬의 몰카 동영상을 유포하려 하는데요. 안 돼. 아, 오빠 안 돼. 오빠 안 돼. 제발. 아니 이래도 돼. 예슬의 절박한 요구에도 나는 잊혀져. 오히려 영웅될걸. 오히려 법 공부하니까 잘할 거 아냐. 끼키야 벌금? 집행유예?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현실을 이용해 근데 너! 네 인생 쪽나는 거야. 예슬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나지만 인생 끝나는 거 너라고. 어떻게 날 사랑한다면서. 내 사랑 배신한 거 너잖아. 영창이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순간 예슬이 온몸으로 막으려 하는데 그만 영창이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교수님. 바로 정훈이었죠. 응급 환자가 생겼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오빠. 구급차 2대 부탁드립니다. 예슬인 제가 업고 뛸게요. 한국대 병원님 그게 더 빨라요. 충격으로 쓰러진 예슬을 준이가 한국대 병원까지 데려가고 수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창은 긴급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금은군 어디 있어? 소식을 들은 고영수가 분노에 차서 병원에 나타납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환자입니다. 안 일켜! 죄송합니다. 예슬은 형수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데 전예슬 씨, 같이 서로 가주시죠. 경찰들이 나타나 예슬을 데려가려 하지만 치료받는 중입니다. 끝나고 자진 출두하는 걸로 하시죠. 치료? 예슬의 편인 준이가 막아섰죠. 누워서 링거마저 맞아. 뭐합니까? 하지만 경찰들은 차기 대권주자 형수의 편에 서고 갈게요. 가긴 어딜 가? 이때 정훈이 나타나는데 멀쩡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지 거기서 왜 쓰러져? 아드님이 몰카 동영상 유포하려는 걸 막으려다 그런 거라던데. 영창이 몰카 찍은 것을 빌미로 일단 형수를 돌려보내는데 성공하지요. 치료부터 받게 합시다. 은숙은 우선 몰카와 성폭력 피해까지 당한 예슬에게 증거 확보부터 하자며 병원 검사를 제의하는데요. 사랑한 거예요. 몰카 자체가 불법이고 이거는 성폭행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한 것도 모자라 몰카까지 지켰지만 예슬은 아직 영창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랑 아니야. 저 못하겠어요. 한편 형수는 영창에게 문제될 만한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었고 문제될 만한 건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때 영창의 수술이 끝나는데 의식이 바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니. 하나뿐인 아들이 평생 반신불수로 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의식이 영영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교수님 저 못해요. 제가 오빠 저렇게 만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거동이 불가능한 영창을 찾아간 예슬. 꺼져. 졸지에 가해자가 된 예슬은 정말 미안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만 미안? 영창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급기야 합의에도 처벌받는 중상해죄로 예슬을 고소해버렸죠. 혼자 있는 거야? 엄만 변호사 알아본다고 나가셨는데 다들 안 하려고 하나 봐요. 왜? 알아서들 기는 거지. 하지만 차기 대권주자인 형수에게 감히 맞설 용감한 법조인은 아무도 없었고 빨리 변호사가 결정돼야 합의 얘기도 꺼내볼 텐데. 안 해줄 거예요.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합의를 해야. 중상해죄예요. 이대로라면 예슬은 로스쿨 퇴학은 물론 법적으로도 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학교 나와. 변호사 구할 때까지 재판 준비 같이 하게. 전세도 꼴 좀 보라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했는데 중상해?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린 형수는 반신불수가 된 아들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려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라 명령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비싼 돈 받아먹으면서
쉬운 것만 하시려고요? 하지만 누구보다 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형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지우려던 거 했대잖아. 그 물건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조작해서 예슬의 인생을 지옥에 처박을 작정이었고, 평생 얼굴을 못 들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살면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살면서 이상혁명 받아내. 네.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짓밟아 복수하려 합니다. 아, 다들 모인 건가? 은숙은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하는 예슬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방안을 짜치려 하는데요. 양형 줄이려면 합의부터 해야죠. 가능할 것 같아? 필요하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딴 놈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그럴까? 합의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이에 강소 레이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자 제안하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당방위는 웬만하면 인정 안 되는데. 하지만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기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죠. 2심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안 뒤집어질 수도 있지. 하급심에서나마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지. 예술이 무죄. 한번 끌어내보자. 거기 변호사는 누군데요? 그렇게 시작된 예슬의 1차 공판. 뭐야, 이게 다 변호사야? 누가 저렇게 어마무시 미친 거 아니? 그런데 예슬은 아직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국선이 또 사임했대. 그럼 오늘 누가 나오는 거임? 이대로면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기 힘들 수도 있었죠. 피고인, 변호인 언제 오는 겁니까? 제가 나가볼게요. 바로 그때 예슬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최근 서병주 교수 살인 용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수 양종훈이었죠. 저게 가능해? 하지만 형수의 하수인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고, 현재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죠. 변호사가 많아진 지금은 사무나 되거나 마찬가지인데 살려내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대체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종우는 엄청난 권력자를 상대해야 하는 예슬이 특별한 사정을 가진 것이라 어필했고, 재판부에서 그걸 허가했단 말이야? 예슬의 특별 변호인이 돼주기로 한 종우는 학생들이 변호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대법관 출신 로스쿨 원장 오정희를 설득했지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로스쿨 교수가 국선 변호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리걸 클리닉을 통한 학생들 실무 교육 강화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렇게 예슬의 변호를 맡게 된 종우는 재판부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로 무죄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형수가 수작을 부리기 힘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데요. 국참이 영창군한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언론이 로스쿨 살인마가 변호한다고 떠들어주면 배심원들한테 불리할 거고, 정당방위 어림도 없습니다. 자네 손에 달려있구만. 참으로 가는 게 잘하는 걸까? 고영창인가 한쪽 사지 마비 상태라며. 그래도 재판부 판단에만 맡기는 것보다 나을걸요. 주심 맡은 판사 아들이 2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정당방위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그 재판부에서 정당방위 인정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입안을 만들지 뭐. 예슬이 영창에게 당해왔던 범죄 사실부터 밝혀야 했기에 맞고소를 해야 했지만, 고소 안 하고 싶어요. 왜지? 알아, 예술이 네 맘은. 난 모르겠으니까 말해보지. 영창에게 장애를 입힌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예슬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는데요. 저 때문에 오빠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어줍지 않은 죄책감으로 재판을 망치겠다. 내 첫 변호에 초치고 싶나? 자네 생각을 바꿔보지. 양 교수.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얼마 후 영창의 호출을 받은 예슬이 병실에 찾아가는데, 널 왜 불렀는지 알아? 가까이 좀 와봐. 정당방위? 미안해. 미안하면 빌어. 손발이 마비가 되도록. 정당방위를 입증해서 자신을 지키려 하는 예슬을 모욕하는 영창. 그 새끼가 정당방위가 좋겠대? 동영상도 유포하려던 게 아니라 삭제하려고 했다고. 개소리.
소설 썼다니까. 한편 예슬을 대신해 고소장을 쓰려던 동기들은 영창 쪽 변호인단의 어이없는 주장을 접하게 되는데, 고영창과 예슬이 3년 넘게 사귄 연인 사이야. 둘은 같이 로스쿨을 준비하다 예슬이만 딱 붙었어. 고영창 말에 의하면 예슬이는 로스쿨 다니면서 양다리를 걸쳤고, 그 양다리 중에 하나가 나. 그 주장은 정말 양 교수님 협박으로 예슬이가 괴로워하자 고영창은 본대로 증언하라고 설득했어. 진짜 들어줄 수가 없네. 결국 예슬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는데 양 교수님 편인 내가 예슬이를 협박해서 증언을 번복하게 했던 거야. 쓰레기 같은 내가 밤마다 네 기숙사방 드나드는 걸 폭로하겠다고 한준이 그 새끼가 협박했다며.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 새끼 협박에 나 배신하고 증언 번복했으면 나랑 헤어질 각오한 거 아니었어? 동영상 삭제하겠다는 날 왜 네가 막냐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예슬은 꼭 일말의 반성도 없는 영창과 회복되길 기도할게. 맞서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기도는 감옥 가서 내. 어떻게 이따위 개뻥이 먹힐 수가 있냐고. 고영창 휴대폰, 노트북, 차 블랙박스까지 다 없앴는데 누나가 데이트 폭력으로 당한 걸 피력해야 되는데. 안 돼!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서 다루면 가짜뉴스가 되는 거잖아. 예슬은 혹시 몰라서 보관했던 그동안의 데이트 폭력 자료를 종훈에게 건네는데요. 고소하겠다는 건가? 제 무죄를 입증하는 데만 써주셨으면 해요. 오빠가 덜 아프게 한 대가는 이미 치르고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그 친구는 자네한테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야. 범죄를 저지르다 뜻밖의 사고를 당한 거야. 자네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지. 어떻게든 승소하지 않으면 고영수 의원이요. 예전에 가짜뉴스로 상대 후보 쌀하게. 모의작당에 능한 고영수가 예슬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죠. 고영수 의원 상습범이에요. 불길한 건 이게 먹힌다는 거죠. 저 예슬이 정당방위 인정받아서 고영수 의원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가짜뉴스 같은 파렴치한 수법 더는 안 통한다는 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후 총장님, 형수가 직접 학교까지 찾아와 예슬을 겁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영창군에게 속죄하고 자숙하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총장님, 너랑 양다리랑 모함하는데 넌 안 나서는 게 좋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개똥으로 아는 형수를 로스쿨 원장 오정희가 막아섰죠. 양 교수님 무죄 판결 나오면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흥분하신 거 망신스러우실 텐데. 뭐요? 이런 물건은 학교에 얼쩡거리게 하지 말아야죠. 왜 이 범죄자를 싸고 들지 못해서?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시죠. 이후 아이들은 예슬을 돕기 위해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하지만 우선 일반 재판이든 국참이든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된 사례가 흔치 않아. 뭐야? 정당방위 인정된 건 꼴랑 하나? 배심원들도 재판부처럼 정당방위 기준을 엄격하게 본다는 거지. 그럴 거면 차라리 일반 재판으로. 그랬다가 고영수 인맥으로 재판부에 손 쓰면 중요 쟁점인 영창이 몰카를 찍어서 유포하려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주 어려웠고, 유포하겠다고 문자로 협박받은 건 없어요? 예슬이 방 시계에 몰카 심어놓고도 예슬이 보호하려고 동의해야 한 거라고 뻔뻔스레 우기는 놈이야. 지 아빠 닮아 완전 교활한 놈. 협박받았을 때 바로 녹음이라도 해줬으면. 몰카를 인식했을 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라 찍은 거 알았을 때 당장 삭제하라는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법 공부한 사람이 치밀하게 대처했어야지. 치밀할 만큼 했거든요. 예슬이 가진 증거만으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놈이면 충분히 몰카도 찍을 수 있다. 유추해서는 안 통해 형사법에서. 배심원들한테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보여주면. 그 전에 이걸 보게 되겠지. 다른 증거들은 모두 형수가 없앤 뒤라 재판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사건 번호 2020 고합 311 사전 만남을 갖게 된 양측. 이번 국참에서 배심원들에게 본 변호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임을 부각하는 더티 플레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참석 의사를 밝힌 배심원 후보자는 총 41명. 유리한 배심원도 중요하지만 양 교수님 스타일이 배심원들한테 먹힐지도 문제죠. 이름까지도 배심원인 국민참여재판 승률 100%를 자랑하는 마성의 매력으로 배심원들을 사로잡는 이름도 배심원이래. 막강한 검사를 배정받은 영창 측. 배심원들한테 잘 보이려면 잘 보일 생각 없어.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녀는 과거 연수원 시절 종훈에게 고백했다가 대차게 차인 악연 아닌 악연이 있는 검사였죠. 당신의 최대 강적이지. 진영우도 강적이었어. 진 검사는 당신한테 차인 적 없잖아. 배 검사는 연수원 때. 가차없이 차였지. 오랜만이네. 반갑다 친구야. 차인 지가 언젠데.
이제와 도끼품 깔 만큼 좋아하긴 했다. 그대로네 양종훈. 시작하시죠. 종훈은 형수가 배심원들을 매수할 것을 우려해 좀 더 증인을 줄일 수 없나요? 최대한 줄인 건데요. 전 그러심 재판을 하루도 하는 게 배심원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일 재판으로 끝내고 싶어 했는데요. 검사님들이 아니라 피해자 아버님 말입니다. 배심원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변호인 시작하시죠. 그렇게 얼마 후 시작된 예슬의 공판일. 본 재판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배심원분들은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 오로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에만 기초해 이후 무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전예슬은 3년 동안 피해자와 교제해온 연인 사이로 심원은 로스쿨에 혼자 합격한 예슬이 준이와 양다리를 걸쳤으며 이중교제 사실을 알게 된 영창이 결별을 선언하자 피고인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예슬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몰아가고 헤어지겠다며 둘만의 소중한 영상까지 삭제하려 하자 안 되겠다 너 진짜.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야코. 몰카가 아닌 합의하에 찍은 둘만의 소중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로스쿨 합격과 불합격으로 둘 사이 균열만 생기지 않았어도 둘은 결혼을 약속한 열렬히 사랑한 사이였으니까요. 둘만의 사랑을 영상으로 찍어 영원히 간직하자고 약속할 만큼요. 피해자는 치명적 뇌 손상으로 사망을 가까스로 면하고 반신마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소 사실이 아니라 뻥이네요. 자신감 넘치는 종훈이 반론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빵 터지게 재미라도 있으면 소설이라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 형편이 없어서 말입니다. 변론에 앞서 배심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료에게 폭풍 잔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비호감으로 여러분들께 환심을 사지 못하면 저 피고인이 피를 본다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법정 용어들을 무죄 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고지하셨을 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시던데 친절히 설명해주기 시작하지요.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로스쿨 살인마로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변호를 맡겠다고 저기 재판부에 특별 변호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선 살인자라는 편견을 버리고 무죄로 추정, 피고인이 곧 범죄자는 아니다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영창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온 예슬의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재판이라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종훈은 반신불수가 된 고영창에 대한 연민보다 애초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배심원들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을 뿐.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배심원한테 부탁합니다. 저 인간 북참 처음인 거 맞아? 변호 자체가 처음일걸요? 변호사로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지만 배심원의 재판부까지 아주 들었다 놨다 미친 언변과 로스쿨 교수 짬밥으로 상대 측 검사들을 쫄리게 만드는 데 성공한 종훈. 증인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병원으로 갔죠. 피고인 곁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요? 한준입니다. 이에 맞서 심원은 사건 당일 예슬을 체포하러 왔던 형사를 통해 치료받는 중입니다. 끝나고 자진 출두하는 걸로 하시죠. 예슬과 준이가 각별해 보였다는 증언을 받아내며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철벽보호를 하길래. 이상입니다. 곧바로 종훈은 데이트 폭력을 입증할 만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테니까요. 반격에 나섰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 진단서를 떼어주신 의사시죠. 구타에 의한 상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건 맞습니까? 네. 발길질을 당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피고인의 고통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구타한 사람이 고영창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증거는요? 하지만 심원은 영창이 병원비를 지불한 것을 토대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더니 그때 고영창 씨가 뭘 하던가요? 여자친구가 스토커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폭행 말고 상해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해 진단서 말입니까? 예. 그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별 반응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토커한테 폭행당했던 예슬을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로서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려간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진짜 또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이러면 진단서 첨부해서 나 고소해. 예슬을 폭행했던 영창이 폭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녀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한 것이었죠. 문디, 지가 때려놓고 데려간 기지. 4번 배심원 정숙하세요. 계속해서 종우는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성폭행 검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을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해주시길. 본 재판은 성폭행이 아니라 중상해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가해자이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불편하면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 계셔도 좋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곧이어 예슬을 진단했던 의사를 신문하는데요. 무엇보다 피고인을 병원에서 처음 문진했을 때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계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요. 성폭행에 저하다 생긴 방언들 말입니까? 유도신문입니다. 팔, 다리에 찰과상과 타박상, 손톱 밑에서 나온 고형창의 살점 등의 양상으로 보아 그런 흔적들은 가학적일 만큼 격렬한 연인간 행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반대 신문에 나선 형우가 반드시 성폭행을 통해서만 생기는 상처가 아님을 증언으로 받아냈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동영상까지 찍을 땐 언제고 몰카 운운하는 것. 그런데 개소리에 그만 사례가 올려서 이제부터 종우는 상대가 찍소리도 못하게 영창이 몰카를 찍었다는 걸 본격적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검사 측에서 몰카가 아니라고 우기니 일단 문제의 동영상이라고 해두죠. 몰카를 영창한테 처음 받았던 날 충격을 받은 예슬의 모습이 담긴 CCTV로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요.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기절하더라고요. 둘이 합의해 찍은 기념 동영상이라면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증인은 사건 현장에서 구급차를 마다하고 피고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심원은 예슬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도와준 준이가 예슬과 각별한 사이였을 것이라며 몰아갔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면 각별한 사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요? 폭력으로부터 전예슬 양을 보호한 게 철벽 보호라면 네, 했습니다. 병원에서 고영수 의원이 전예슬 양의 뺨을 때리려고 해서 막았으니까요. 이때 피고인과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예슬이 본 동영상이 몰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작만 한 것 아니냐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더니 대충 짐작만요. 확실히는 몰랐다. 로스쿨생이라면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선 증언을 자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순간 두 분의 은밀한 눈빛 교감을 보니 보통 사제지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죠. 저건 뭘 주는 거죠? 준이가 각서를 줬던 것도 얼마 전 재판에서 종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건넨 것 아니냐며 몰아붙이더니 고영창 말 듣지 말고 양종훈 교수 말 들어라.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피고인이 같은 시각 종훈이 예슬을 따로 불러냈다는 문자까지 확보했던 심원은 마침 양종훈 교수에게 온 이런 문자로 본다면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있다고요? 그 야심한 밥에 왜 피고인을 보자고 한 거죠? 제자를 회유해서 불리한 증언을 받고 나 못하겠어. 법을 공부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에 대한 대가로 특별 변호사로 나선 것이 아니냐며 그게 고마워 피고인을 위해 특별 변호인을 자처해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종훈의 명분까지 공격합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한창 집중하고 있는데 흐름 끊기는.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상황이 예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강설애의 엄마가 타이밍 좋게 분위기를 끊어주고 이름부터 배심원이라 심상찮더니 완전 강정 만났네. 로스쿨 제자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입니다. 잠깐의 휴장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재판. 심원은 예비 법조인이라 법을 잘 아는 예슬이 누가 봐도 불법인 몰카와 데이트 폭력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따지고 들고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로스쿨 생유되기 전 대학 시절에도 스토커 짓을 하는 선배에게 그냥 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법원에 영창이 직접 나타나 침대쇼를 벌이며 예슬을 당황하게 만들지요. 신문 계속하시죠. 피의자 신문 주소엔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사랑해서라고 돼 있던데 사랑해서였습니까? 사랑해서 성폭행도 참았다. 진영우는 이 틈에 예슬을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으니 광분해서 덤벼들만 했겠네요.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예슬. 애초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피고인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이지만 안타까웠던 심원이 휴정을 요청하지만 그냥 하시죠. 곧이어 판사님, 예슬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결혼까지 약속한 예슬이가 로스쿨 가서 저보다 더 잘난 자식한테 한눈 판다고, 교수 협박에 놀아난다고, 그걸 봐주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한 제 잘못입니다. 기회를 틈타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영창. 예슬이만 행복할 수 있으면 저 성폭행범 되겠습니다. 다만 여자친구한테 미쳐 도른 못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괜한 곤혹을 지으실까 죄송하지. 피날레로 지리는 메소드 연기를 시청하죠. 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예슬은 교수님, 그만하고 싶어요. 재판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더 이상 정훈에게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변호인, 피고인 신문 계속하세요. 무언가를 결심한 정훈은 피고인 변호를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호를 그만두겠다 하는데요. 변호인,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 변호를 중단하고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변호하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멘탈을 회복할 겨를이 없는 예슬에게 사건 번호 2020-9-311 연인 사이인 전모양과 고모군은 둘의 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다툼을 벌이던 중 로스쿨의 모의 재판 같은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훈의 전략이었죠. 이 사건의 쟁점은 각자 재판 결과에 따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네. 수업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그 동영상이 몰카냐 아니냐입니다. 그뿐인가? 네. 몰카인 걸 밝히는 것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 예슬은 마치 수업을 받는 것처럼 익숙한 상황 속에서 몰카를 유포하려 했느냐 아니냐도 검찰이 몰카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 동영상을 보고도 제가 전모양 전모양이 고모군한테 화를 내며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고 고모군이 영상을 봤냐고 보낸 문자에 응도 아니고 웅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봤어? 응. 응도 아니라 웅이라 답한 게 뭐가 문제가? 웅은 응보다 더 친밀한 애교성 멘트로 몰카 동영상을 받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연수원 시절 동기 한 명이 제게 사귀자고 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저랑 더 친한 척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다 화를 내는 건 아니니까요. 더 이상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대놓고 화내면 검찰에서 몰카가 아니라고 본 다른 이유는? 전모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다가 고모군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했다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변론하더니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또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전모양의 특수한 사정은? 전모양의 특수한 사정은? 성폭행범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연인 간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과는 다르단 말이군. 눈 뜨지? 말해보게, 뭐가 다른지.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거다 털어버리기라도 했을 텐데 상대는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남자친구였다고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영창과 혹여 사이가 틀어질까봐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걸 배심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예슬. 몰카를 본 충격으로 멘붕이었지만 영창한테 친근하게 답장했던 건 대답을 안 하면 영창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올 거고 전화를 안 받으면 학교까지 찾아왔을 테니까요. 예슬이 지금 샤워할... 오빠! 전모양은 사랑을 하는 건지 폭행을 당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몰카를 찍고 그걸 유포한다고 했을 땐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속마음. 이걸로 그 자식을 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안 한 건 내 입으로 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실 전모양처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신고하러 가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묻거든요. 정말 애인을 고소할 거야? 당신 당한 건 맞아? 내 수업에서 이 제기는 허용 안 합니다. 종훈 덕분에 멘탈과 자신감을 회복한 예슬은 자네가 판사라면? 판사님들이 저라면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수시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재판을 받고 있을까?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던 영창의 마수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전 모양은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 종훈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입수했고 예슬과 영창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녹화된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정당위를 맡고 난 후에 절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했고 제 공격을 받는 당시 이렇게 방어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여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후에 예술 누나가 고영창을 발로 찼어요. 그것도 힐로. 휴대폰이 고영창 손에서 떠난 거면 유포할 위험성도 사라졌으니까 예슬이 공격도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정상은 참작될 겁니다. 휴대폰이 떨어진 걸 알고도 격분해서 고영창을 힐로 찬 거죠. 예슬이 영창에게 가한 폭력이 정당방위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판이 벌어지는데 쳐 죽이고 싶다고. 아니 저 봐요. 저 문희 자식이 저 다시 휴대폰 찝을까봐 저런 거잖아요. 사원 배심원. 과연 예슬은 남은 배심원 평결에서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로스쿨은 2021년 4월 JTBC에서 방영됐던 범죄 미스터리 학원 법정 드라마인데요. 요즘 무빙에서 장애수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고윤정이 연기한 전예슬 시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모도 미모지만 기본적인 연기력이 탄탄해서 전예슬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영민과의 연기 호흡도 발군이었는데 특히 연기하는 캐릭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서 배역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예슬 시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로스쿨만의 탄탄한 법정 스토리가 정말 재밌으니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본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